안녕하세요. 참여우TV입니다. 여우TV가 워낙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참여우TV, 참된 여성 우파 TV라는 뜻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마르크스 사상을 낳은 해겔 철학에 있어서도 관념론적 변증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변증법을 이용해서 마르크스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해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은 사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변증법의 논리를 적용했었는데요. 이것을 포이에바는 그러한 관념론적인 생각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 아예 관념론적인 그런 이상의 세계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현실 부정하고 현실에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을 더 나아가서 바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변증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마르크스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민주주의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이 세계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민주와 공산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끝났는데 아니 무슨 다시 냉전의 시대가 오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과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때보다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패망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의 어떤 사상이 저 멀리 가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 사이에 중국은 어느 정도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그러한 시장 경제를 조금 어느 정도 국가 주도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경제적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치 승승장구하는 듯한 것처럼 보였던 중국이 세계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마치 자기네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것 마냥 오만하게 행동한 그러한 역사적인 결과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반기를 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오만함은 지금 결국 우리 세계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고요. 세계 시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중국 위주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중심하고 세계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앞장선, 그리고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나서서 중국과의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때입니다. 과거 미소 냉전 시대는 전쟁을 통해서 또 국방의 대결을 통해서 이 소리 없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립 속에서도 결국은 소련은 공산주의의 패망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중국이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던 이제는 공산주의는 힘을 쓰지 못하겠구나 라고 세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었던 민주주의 그런 나라들에서 안심하고 있던 사이에 중국은 시장 경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그런 차원에서 세계 시장을 잠식해 갔고, 가치 없는 어떤 정신의 가치가 없는 그런 공산주의의 물질의 만능주의는 결국 그 중국 위주의 어떤 세계 경제를 잠식해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중국의 인력이 싸고 중국에서 또 많은 인구를 통해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이득만 보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이 점점 사라지고 정신적인 가치와 어떤 물질, 어떤 시장 경제 안에서도 어떤 정신적 가치를 완전히 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등장을 했고요. 또 이 글로벌리스트와 중국에 결탁되어 있는 그런 좌익의 세력들을 미국 안에서 몰아내고 미국 자체의 기독교 정신과 보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이러한 싸움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발판을 통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했고, 또 좌와 우익의 어떤 대립 안에서 그 일제시대 때 사상가들의 대립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초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의 굳건한 믿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발판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출발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좌와 우익의 이런 사상가들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벌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과 북이 갈라졌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들의 남침을 통해서 6.25가 일어났었죠. 그러나 그런 6.25도 우리가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과 기독교인들의 노력과 미국의 협조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하늘의 도움으로 인해서 오늘날 전쟁에서 남한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발전과 성장 그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공산주의가 뭐지? 좌익이 뭐지? 우리 6.25를 일으켰던 과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좌익이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첨예하게 이 두 민주와 공산의 세력들이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공산주의자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보기 드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사회주의자 또는 어떤 인권운동가 또는 페미니즘주의자들 또는 국가 복지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결국 공산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장 위기로 몰아세웠던 1960년대, 70년대 정말 그 6.25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를 떨었죠. 그래서 6.25를 겪었던 많은 분들은 이 반공을 외치면서 그때 당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반공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풍요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고 그런 공산주의 사상들은 이런 페미니즘 또는 인권의 어떤 측면 또 환경주의자들 또는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성의 개방,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류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산주의의 사상으로서 우리 삶에 침투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인 위기를 겪어보지 못했고 경제는 승승장구했었고요.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자랑할 만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잊혀져 가던 가운데 대한민국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은 점점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자유시장 경제의 체제도 무너져가고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의 그런 반공주의 또는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분들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그런 야욕, 1대1로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욕과 글로벌리스트들, 세계를 자신들의 소수의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글로벌리스트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좌익들,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중국과 어떤 결탁과 또 그 중국과 글로벌리스트들의 결탁으로 인해서 세계는 점점 위기로 빠져가고 있었죠. 허나 다행히도 이 미국의 트럼프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단순한 이익을 위한 동맹이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6.25 때 미국에서 수많은 또는 유엔에서 자유진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목숨을 바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지금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익과 우익의 싸움, 크게 보면 이 좌익이라는 무신론과 우익이라는 유신론의 싸움이 인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사상 편이고요. 자유민주주의. 또 하나는 공산주의 편일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는 지금의 공산주의는 과거 공산주의와 근본의 뿌리는 같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하여튼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했었고 그 근본이 신을 부정했었죠. 마르크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마르크스 이전에 이제 포이에바를 통해서 관련론적 유신론을 거부하고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근본의 뿌리를 보자면 유신론을 주장하면서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를 놓고 수없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떤 철학이나 이론을 중심해서 집대성한 하나의 제도요 조직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민주주의는 제도의 집단이라고 하고요.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집단은 그 체제가 흔들리면서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적인 집단 체제는 그 체제가 무너지고 제도가 또한 무너지더라도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간에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공산주의의 사상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물론 북한도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엄연히 말하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통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남한이 더 문제인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하나의 사상으로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일당의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고요. 국민들을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국가가 수령 체제 하에서. 물론 북한은 그 공산주의 체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우상화를 통한 김일성 신성화를 통한 하나의 종교 집단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김일성 우상화, 그 공산주의 체제, 지금은 김정은이겠죠? 그렇게 3대 독재 체제 우상화의 교육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남한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생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념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유가 있어서 좋지만 그 자유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세계의 현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종을 자유로 알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는 민주주의는 결국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그 인간 본성을 지도할 수 있는 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과연 그 근본의 뿌리가 뭔지, 그 민주주의의 개개인에게 어떠한 사상,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 본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닫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모두 철학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지만 공산주의는 자기 나름대로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확고한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런 철학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민주주의는 뭘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고, 그러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은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고민을 하고 그 근본 문제를 찾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이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심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런 정의들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공산주의처럼 그 나라의 국민 전체가 믿고 따를 만큼 확고한 철학을 지닌 체제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럼 민주주의가 뭐죠? 라고 물었을 때 민주주의는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다수결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참여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입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간다 라고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를 가지는 집단이고 공산주의는 철저한 진리라고 믿는 사상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과 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생각들, 어떤 사상적인 그런 가치관의 그 생각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산주의자가 무신론과 유물사상을 신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민주주의 세계에서도 유물 사상을 신봉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꼭 모두가 유신론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민주주의를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꼭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무신론자도 있고 유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민주주의에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과연 힘이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자유민주주의는 제도적인 집단에 떠나서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의 그런 주장, 그러면 하나의 사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공산주의, 좌익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산주의와 지금의 좌익, 이 좌파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서 인간의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굳건한 사상 체계를 우리가 정립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과연 우리의 자유를, 인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지금의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상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하나씩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출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마르크스 체제의 그 모순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오늘날 또 다른 새로운 신공산주의 사상의 신좌익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항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에 맞서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